21세기형 대학 운영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이 인재 양성에 투여가 되고 있고 그 결과 민족 기업이나 사회 발전에 그대로 기여하는 게 현실인데 언론을 포함해서 사회가 보는 대학의 재정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마치 뭐 우범 집단인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한 국가의 고급 인재 양성의 80% 이상을 사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대학의 운영에 대해서 자율권이 지금보다 훨씬 더 허용이 되지 않나 합니다. 우선 뭐 2013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의 1년 예산이 한 5조 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예산 구조를 보면 연구 및 기술, 기타 수입이건 산학협력, 창업, 기술 라이센싱 이런 부분인데 이게 예산 구성이 한 63%. 등록금이 16%고 기부금이 21%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이 등록금의 의존성이 굉장히 낮은 그러나 전 세계의 그런 미래 산업을 리딩하는 대학들인데요. 대학이 그야말로 아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정말 창조적인 지식을 생산하는 공정의 역할을 하고 있고 하지 말래도 기업이 돈 들고 와서 산업협력을 하자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구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재원을 창출할 수 있는 산학 친화형 체제로 개편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입한 거는 이제 소위 학과 주도형의 산학협력 중점 교수제도라는 걸 도입을 해서 이미 2012년도부터 현재 한 19분의 교수님들을 모셨는데 19분 중에 그 정옥형 교수라는 분은 LG에서 이 스마트폰 분야의 연구소장을 했던 분인데 이분을 저희가 3년 전에 모셔서 대학의 소위 전임 교수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책도 동등한 조건으로 주고 현재 당연직으로 교학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뭐 저분에 의해서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 뭐 이런 부분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학협력 중점교수로 모신 이 전에 저희가 서강대학교와 LG가 산학협력하던 사례를 보면 그 그림에서 보시면 2012년부터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장 시설, 취업, 창업, 연구, 과제, 산학 트랙 운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게 또 2014년도부터 저희가 산학협력 중점대학의 그 신기술 창출형에 대해서 이게 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상당히 많은 대학의 등록금 이외의 자원을 창출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원 인사 제도도 대부분 뭐 임용서부터 승진, 재계약 이런 게 다 철저하게 논문 숫자를 가지고 따지는 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인데 사실 그 GIGO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비지인 가비지 같아서 시원찮은 논문 쓰면 5달 미만만 보는 논문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게 과연 이거 가지고 우리가 교수들의 업적을 평가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과감하게 여긴 이분살계를 포함해서 이 산학협력의 실적을 교수 여러 가지 평가에 임명하도록 제도를 지금 바꿔갖고 있고요. 대학 교수님들은 기술만 좋으면 돈 벌 수 있는 걸로 되게 착각을 하는데 해보니까 사실 기술이 영향을 미치는 건 20% 미만입니다. 물론 아주 워낙 뛰어난 세계적인 기술이라면 다르겠지만 오히려 기업에서 이제 중견기업에서 지금 현재 하는 비즈니스 아이템 이외에 아이디어는 있지만 인프라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못하는 기술들을 대학에 가져와서 인큐베이션하는 쪽이 훨씬 성공 환경이 높은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이 그래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연구 인력, 그 다음에 하드 인프라에다가 뭐를 했냐면 약 한 220개의 저희가 서강대학교 가족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강대학에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과 그 MOU를 맺어서 하고 있고요. 가족기업은 우리들이 물론 다 이 산학협력 중점 교수님들을 가지고 관심 있는 대학을 기업을 방문해서 기업의 현상도 파악하고 또 그분들이 서강에 오셔서 서강에 이런 장단점이 있다 파악하신 다음에 이해관계가 맞으면 산학협력 협약을 맺은 후에 저희 가지고 있던 기술사업화의 아이디어들이 이게 정말 해도 되는지
그러면 창업을 해도 되는데 실제 스피너까지는 무슨 일을 도와줘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예를 들면 가족 기업에 어떤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걸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가기까지 산학협력협의체를 구성하고 저희 지금 한 20여 분의 산학협력 중점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하고 가능성을 진단하고 필요한 경우에 과제도 도출하고요. 이 도출하는 것을 소위 저희가 뭐 야곱의 사다리 불펜 이런 제도를 공간을 만들어서 사다리 랩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돈벌이가 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증하는 스페이스가 있고요. 거기 지나면 불펜이라는 데서는 이걸 진짜 제대로 밖에 나가서 돈 벌 수 있는 기업으로 갖추는 데까지를 노력해 주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몇 가지 성공 구도로 가고 있는 사례를 발표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펫 MRI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중국에 있는 노사하고 6년간 기술료로 50여 원을 받는 협약을 체결했고 또 하나는 올해 이 스마트 핀테크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유럽, 뭐 중국 이쪽 또이 샹하이 이런 데 있는 핀테크 전문가들과 국제적인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것도 저희 핀테크 ITRC 프로젝트를 받아서 한 5년간은 국가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걸 인큐베이션해서 스마트 핀테크의 여러 가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여기 책임자는 이제 공대 교수가 아니라 경영학과 교수님이기 때문에 서방의 울타리를 벗어서 국제적인 협업을 하는 게 있고요. 뭐 향후 간단하게 구상해 말씀드리면 결론은 여러저러 해서 R&D 자금이 경쟁력으로 받아올 수 있는 게 국가에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게을리하지 않을 뿐더러 단계별로해서 사업화 모델을 개발하고 지속성을 확보하고 이 확대 재행선을 해서 대학에 재정적으로 기여하고 재정에 나오면 그중에 일부를 다시 재투자해서 이런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서 서강대학의 등록 공무원들을 지금 70%에서 그걸로 한 60, 50, 40을 내려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천대학은 이제 4개 대학이 2012년에 통합을 했습니다. 전문대 둘, 4년제 대학 둘, 그래서 4년제 대학은 의대학대가 있는 메디칼 쪽하고 또 전문대학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어려움이 많아서 우선 첫 번째 일을 뭐를 할까 하다가 이 학생들을 위해서 산업체에서 원하는 교육을 시키자, 이게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전면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교과과정 개편하는 차원은 그냥 교수들끼리 논의해서가 아니고 반드시 산업체 CEO들을 모시고 또 졸업해서 산업 현장에 간 졸업생들하고 교수님들하고 3분의 1씩 역할 분담을 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토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공학과 같은 데는 판교밸리에 있는 CEO 분들을 모셔다가 과연 이 교과 과정이 이걸 배우고 난 학생이 산업체 가서 적응을 할 수 있느냐, 아주 치열하게 토론을 하면서 교과 과정 개편을 문의만 개편한 것이 아니고 근 1년을 거쳐서 하고, 그래서 커리큘럼 개편이 이제 정착이 됐고, 대신 그것을 가르치실 수 있는 교수님을 2012년 통합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한 250여 명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져보니 굉장히 교육 현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용기를 얻어서 현장 실습을 나가야 되겠다. 우리 학생들이 보니까 한 100여 명밖에 현장 실습을 안 나가고 있었습니다. 공대가 한 20% 정도 차지하는 대학에서. 그래서 적어도 1년에 1000명씩은 현장 경험을 해야겠어 해서 학교에서 교비로 전폭 지원을 해가면서 현장 실습을 하게끔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다면 됐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수도권 특성화 사업에서 이제 기초가 좀 바꿔집니다. 수도권에서 특성화 사업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에이스 사업에 선정이 됐고, 이번에 소프트웨어 중점대학에 선정이 돼서 이제 교육에 대한
또 IPP 사업이라고 해서 장기 인턴 사업 내보내는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통합이후에 한숨을 돌리고 산업체에서 원하는 인재를 제대로 가르치자 하는 거에 한숨을 돌리고 나서 보니 이제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대학 경영에 전에 총장님, 유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에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교육시키는 것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재원까지 수익을 창출해서 조달해야 되는 더 큰 산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대학이 산업체와 연계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이 시점에 정말 정부에서 커다란 재정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먹거리는 대기업이 끌어갈 것이 아니고 아이디어와 혁신으로 무장한 강소기업들이 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이 중소기업들과 같이 협업해서 정말 이 창출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로 도출될 수 있어야 된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즘 그 기업 투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그 기업들이 기부금을 내는 거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줄었죠.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대기업의 기부금 공제 축소율도 반으로 줄고, 그 다음에 공제 대상도 줄고, R&D 설비 투자도 10%에서 세액 공제가 3%로 줄고, 중견기업도 10%에서 5%로 주니까 기업들이 R&D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렇게 기업들이 기부를 하거나 연구 R&D 했을 때 세제 혜택을 줘서 기업들이 그런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대학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풍토를 만들어 줘야 이 어려운 장벽들을 많은 대학들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부산에 있는 대학으로서 그 산학협력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소개하는 것으로 해서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이라는 곳은 지금 그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 부산이라는 곳이 뭐 영화, 영상, 대양, 그다음에 뭐 먹거리, 또 레저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잘 나가는 도시다 이렇게 보실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산업 구조를 보시면 굉장히 좀 이렇게 산업화 시대의 그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강, 제철, 그다음에 조선, 뭐 기자재 이런 거라든지 뭐 기계 이런 게 중심이 되는 그런 산업이 지금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대학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데, 첫째는 뭐냐면 이 지역 대학의 전공 분야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산업체가 이렇게 미스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부산에 있는 대학들은 보면 이런 분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잘 나가는 분야, 영화 영상이라든지 또는 뭐 게임이라든지 광고, PR, 커뮤니케이션, 뮤지컬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좀 치우쳐져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대학도 있지만 대학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에 있는 전공 교수님들하고 지역업체들하고 사실 좀 매칭이 안 돼서 산학협력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동서대학교도 이제 영화영상, IT, 디자인 이쪽으로 특화된 대학인데, 저희 뭐 인근택 감독님도 모시고 와서 아예 학부 이름을 인근택 영화예술대학이라 이렇게 지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그러면 졸업을 하고 나서 영화영상 분야에 취직할 데가 있느냐? 그런 별로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결국은 또 서울로 다 이렇게 가서 취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첫째는 이제 지역대학 전공 분야하고 지역산업이 미스매치한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지역 업체들이 상당히 좀 영세한 측면이 있습니다. 영세한 측면이 있어서 이 R&D를 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강이나 제철 하시는 업체들은 주로 포스코의 어떤 반기 회사들이 많은데, R&D 펑션은 전부 이제 포스코에서 담당하고 뭐 제조 정도를 이제 부산에서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 업체들이 산업체들이 대학에다가 무슨 공헌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보다는 뭐 링크 사업단을 하고 있는 대학에 가서 조금 혜택을 받아보겠다 이런 형태의 자세가 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산학협력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 지역 업체가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유기풍 총장님께서는 뭐 서강대가 어렵다 싶지만 사실 지역 대학들은 그 업체가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링크 사업이라든지 국책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업체들하고 이렇게 MOU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에 12개 대학이 그 MOU 색탈이 되게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가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MOU 러시가 국책 사업하기 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이런 것을 좀 극복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해외로 좀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국 우한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다가 한중 합작 대학을 수립을 5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 대학의 특화 분야인 게임하고 그다음에 또 이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에서 이 두 개 학과를 중국 교육부에 허락을 맡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명에서 300명의 학생을 지금 거기서 모집을 해서 2년 동안 거기서 공부를 시키고 3학년 되면 이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졸업생이 나갔는데 게임 쪽으로 전문가들이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우한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거기다가 이제 그 게임 관련 아예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 졸업하는 중국 학생들이 그 취업을 해서 여기서 이제 게임을 개발해서 중국 국내에 또 이렇게 유통도 시키고 그래서 산업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현재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한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삼국지에 나오는 아주 중국의 중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구석구석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썰려 있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개발을 해서 그것을 이제 기획하는 업무는 부산에서 주로 좀 하고 그 실질적으로 제작은 또 이렇게 중국에서 이런 모델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 중국의 한중 합작 대학 내에다가 이번에 연구소를 하나 설립을 3월달에 할 텐데 그것을 이름을 아예 한중 신문화연구소 이렇게 해서 이 한류하고 중국에 있는 중원의 여러 가지 스토리를 접목을 시킨 이 융합편 어떤 그 스토리를 좀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 국내에서는 저희들이 클래스 셀링이라는 제도를 또 지금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분야의 영화 이쪽으로 해서 업체가 별로 없지만 그렇지만 몇 개 있는 업체들하고 같이 그 기업체가 원하는 과목을 개설해 주는 대신 그 기업체에서 돈을 내서 그 클래스를 사는 클래스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돈을 내죠.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그 클래스를 사고 그 대신 그 클래스 자체를 업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교수님과 같이 티칭하면서 학생들은 그 회사에서 원하는 그 프로젝트를 한 학기 1년 내내 수행을 해서 그것을 업체가 가져가는 뭐 이런 협력 모델을 지금 개발했는데 처음에는 뭐 몇 개 회사밖에 이렇게 참여를 안 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 그 저희들 클래스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확충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가지고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대학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대학도 이제 비전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4년 전 비전 설정을 할 때 좀 특이하게 조산학 크로콜 공동체 선도대학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서 주는 주민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산업체와 대학이 어떻게 지역 공동체를 같이 만들어갈 것인가, 지역과 함께가는 대학, 지역 산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대학, 그러면서 이제 국제화하는 대학이 선도해 간다. 이런 측면에서 조산학교를 공동체 선도대학으로 대학의 비전을 설정했는데 거기 용어 가운데 하나 이제 저희가 산학협력이라는 용어를 저희 대학에서는 산학공생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협력과 공생의 차이가 뭔가 그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은 협력 관계다. 그러나 남과 북은 공생 관계다. 그러니까 남과 북은 소위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생 관계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산학 공생으로 쓰고 있는 것은 지역을 중심한 가운데 지역 공동체 속에서 대학과 산업체가 지역 주민이 사실은 삶의 운명 공동체로 봐야 된다. 이런 철학을 배경에 두고서 협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대학은 산학 공생이라는 용어로 가급적 많이 쓰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대학은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D 특성화를 하기 위해서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업에서 전체 장학금을 주고 또 이제 취업 졸업하고 나면 대신 기업이 데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교육 과정 가운데 철저하게 기업이 요청하는 대로 커리큘럼을 짜고 또 교육 과정 속에서도 기업이 참여하고 이런 유형의 계약학과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런 점이 있고, 또 이제 산학 친환경을 바꿔가면서 크라우드 3D 크라우드 서비스 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모든 정보를 어디에서나 학교의 서버에 연결해가지고 볼 수 있게끔 3D 관련한 저희가 현재로서는 이제 그걸 프랑스의 다소 시스템의 크라우드 서비스 센터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같이 협업을 해서 현재 운영하면서 산학 친환경으로 전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어떻게 산학협력 국교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건 또 저희가 굉장히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좀 색다른 시스템인데, 저희 대학은 아직 완수하지 않았지만 글로벌 부총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42개 나라에 44명의 우리 저희 대학의 부총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나라에서 뭐 교육계 인사이기 되거나 또 뭐 기업체 있는 분이거나 또 은퇴한 분이거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프랑스의 다소 시스템이라고 하는 3D 전문 회사하고 지금 산업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 다소 시스템 굉장히 큰, 그 회사가 굉장히 3D 전문 회사인데, 그 회사에 이제 교육 담당 부사장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프랑스의 글로벌 부총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현재 프랑스에서 우리가 산업협력을 할 때 도움을 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부총장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이제 주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1년에 한 1000명 해외로 나가거든요. 한 10%쯤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학생들이 나가게 되면 지도해주고 관리해주고 또 이상학생 추천도 해주고, 그건 이제 페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 제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제가 회의를 하고 있고, 2달에 한 번씩 이제 영상을 통해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수익 관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국제산학협력 교육 분야에서 외국의 대학들과 지금 캡스톤 디자인 운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어서 처음에는 일본 사과대학으로 시작했었다가 지금은 이제 미국의 브리치보트 대학하고 또 프랑스 메이츠 대학하고 또 러시아 태평양 국립대학 또 대만의 명정대학과 캡스톤 디자인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이제 이 글로벌 부총장들이 우리 글로벌 마케팅 사업 특성화하고 있는데, 그 해외의 기업들과 우리 대학과 연결시켜 주어서 현장 학습도 하게 만들고 해외 취업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완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희망을 갖고 제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의 대학의 목표는 어떻게 산학협력 글로벌 국제 산학협력을 우리가 완수하게 만들 것인가, 이 과제를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최 측에서 저희에게 준 제목이 소규모 대학 산학협력의 당면 문제점과 해결책, 이렇게 쭉 제안을 했기 때문에 다른 총장님들은 좀 잘하신 내용들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좀 문제점을 가지고 자리에 없는 중소대학 산학협력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우선 요약하고 저희 얘기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규모 대학 산학협력들이 대학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이 산학협력에 대한 이 구색 갖추기식 접근에 대한
여건이 매우 좋지 않다는 그런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산학 협력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의 몰이에 편견, 이게 이제 많다는 것. 세 번째는 사회적 수요와 괴리된 학문에 매몰된 일부 또는 다수 교수와 시대적 변화에 낙후된 그들의 태도. 네 번째는 예산 부족과 인식 부족으로 시설 투자 미비와 이에 따른 연구 수행 인프라 미비. 다섯 번째는 연구 현장에서 괴리된 교육 중심 대학 논리. 이런 것들을 아까 우리 앞서가는 대학에서는 이것을 상당 부분 혁파하고 산학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그러한 측면이고, 산학협력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최근에 입수한 정보가 교육부가 기재부로부터 대학의 실험실 안전관리 기금으로 1,600억을 1년간 지급받도록 아마 부여받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교육부가 기재부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것을 그동안 링크 사업이나 프라임 사업이나 이런 것과 같이 모든 대학에게 경쟁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게 이제 국공립 사립 관계없이 이렇게 아마 배려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재부에서는 국고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립대학에만 주겠다, 이렇게 아마 이제 고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국공립대학 교수님도 총장님도 계십니다만, 대학 전체가 산학협력을 제대로 하려면 모든 대학들이 실험 실습을 안전하게 해야 될 것이고, 이렇다면 이것은 굳이 정부가 기재부에서 교육에 대한 모의해를 가지고 교육부가 바라는 방향이 아닌 그런 국립과 사립을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교육 대학 시설 실험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의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최근 일들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예산이 편성되었고, 내년에는 250억이 더 추가된 아마 1,850억 원이라는 큰 돈이 아마 여기에 배정되고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대학 평가나 대학 시설 인증 평가에 이러한 대학 실험실 안전 관리 지표를 둔다라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도리어 2중 3중의 재정 문제를 더 부담하게 되는 불공평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특히 이 자리는 언론에서 이제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학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총장들이 함께 이 문제를 이 산학협력 관점과 더불어서 논의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국고가 그야말로 모든 대학의 실험실 안전, 그리고 산학협력 증진, 그리고 재정 완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교육부나 산자부 등에서 대학을 지원한 지 꽤 오래됐고, 특히 제 기억으로는 이런 쪽에 주로 이제 산업체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라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준 게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특히 산자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지만 그게 단편적으로 진행되고자 현재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급격히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게 아닌가. 그래서 모든 대학이 꼭 산학협력을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대학에서 산학협력 활용을 또 그림 보시면 교과과정이 좀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직무능 표준이라든지 NCS 이거를 교과과정에 도입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연계 장기 현장 실습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졸업연구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저희 대학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교수 측면에서 보면 교수가 산업체하고 같이 연구 개발되고 또 우리가 이제 교수 현장 학기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교수 연구를 보시면 물론 이제 교수들이 논문도 쓰면 그렇지만 저는 이제 고교 교육하고 대학 교육은 다른 점은 기본적으로 고교 교육은 다른 사람의 지식을 자기가 가공해서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거지만 대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미천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기 걸 가지고 가르쳐야지 학생들한테 상교육이 되고 잘 전달이 되겠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교수가 산업체하고 연구한 결과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아까 성원대 유득훈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도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지식 생산자가 돼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교수들이 그 현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 이제 그 교수 현장 연구 학기라는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3년에 6개월 정도 교수들 회사로 가가지고 그 회사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뭐 연구할 건 연구하고 아니면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뽑아가지고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시행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우리 대학 교수들이 한 180명 정도 되는데 전임 교수가 거기에 한 4-5명 정도는 학기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현장 실습입니다. 현장 실습이 이제 굉장히 요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우리 대학에서 그 장기 현장 실습을 2012년부터 시행해 왔고요. 지금 현재 한 200여 업체하고 협약을 했고, 그다음에 한 해에 올해 같은 경우에 350명 정도 나갑니다. 저희들은 이제 방학 때 가는 게 아니라 학기 중에 갑니다. 학기 중에 가면서 저희들이 학기 중에 2학기 때 주로 가는데 학기 중에 그 현장 실습을 갔다 오면 저희들이 이 현장 실습 전담 교수가 있습니다. 7-8분 계신데 그분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학점을 12학점 정도 줍니다. 한 학기에.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 평가하게 되고 혹시 그 학생들이 좀 더 가고 싶다면 이제 플러스 4개월 더 갈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운영해 봤더니 일단 취업률 자체가 갔다 오지 않은 학생들보다 한 10% 정도 높고 또 하나 저희들이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중소기업 취업률이 다녀오지 않은 학생들보다 적어도 15%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자기가 경험해보고 근무할 만하다 하니까 이제 거기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학생들이 곧바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학생들을 뽑는데 오랫동안 관찰하고 뽑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채용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재교육 비용 이런 걸 줄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산업체 재직자 교육은 이제 여러 대학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에서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교육하고 있고 특히 이런 산업체 재직자 교육을 하면서도 필요한 것들은 정규대학 교과과정에서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뭐 계약학과 몇 개 운영하고 있지만 삼성전자하고는 이제 계약학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은 아니고 3, 4학년 편입과정을 매년 전부터 한 클래스 한 40여 명 정도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이러한 뭐 여러 가지 그 넓은 의미의 산업협력이라든지 좁은 의미의 산업협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대학 교수님들하고 기업체 담당자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특히 기업체 대학의 교수님들이 기업체에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많이 해야 돼요. 결과가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현재 그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산업협력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대학의 입장에서는 산학협력의 지금까지 성과도 성과지만 앞으로 중대한 고민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시와 반월공단 한가운데 내립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는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만 시와 반월공단은 우리나라 전체 국가산업단지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고용 인구만 해도 약 30만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전자, 자동차 포함해서 우리나라 주종 수출 산업의 2, 3차 벤더 기업들이 시와 반월단지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상황을 보면은 거기에 있는 기업들의 아픔이 날로 더해지고 있고 임가공 형태 공장을 비롯해서 나머지 기업들이 조금 사업을 접거나 오히려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이 산업의 허리에 해당되는 공업단지 자체가 굉장히 노쇠화되고 무기화되는 이런 현상. 결국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뭐냐? 대학의 역할을 저희는 거기서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과 기술력을 보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기업이 기술 인력과 기술력을 통해서 다시금 활력을 찾도록 해주는 것이 대학의 역할 아니겠느냐. 그래서 작년 말에 저희는 산학협력을 뛰어넘어서 산학융합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표를 했죠. 작년 12월에. 그래서
몇 가지만 소개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는 전국에서 최초로 기업인재대학이라는 것을 금년 3월에 출범시켰습니다. 재직자 교육 전담 대학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하는 일학습 병행이랄지 선취업 후진학이랄지 계약학과랄지 이런 재직자들의 석박사 또는 학사 과정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정원은 한 700명 정도 저희가 학생들 받아서 하고 있는데 수년 내에 1000명이 넘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기업체에 근무하는 많은 연구 인력 중에서 제대로 된 학위 과정을 좀 받고자 하는 인력 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니들을 우리가 충족히 해서 기업들이 이노베이션 하는 주역이 되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기업인재대학을 금년 초에 설립을 했고 두 번째는 역시 금년 초에 저희가 제조기술혁신연구원이라는 것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정부의 도움을 좀 받았지만은 금년부터 기계, 전자, 금형에서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산업단지에서 가장 애로 기술이 많고 또 기술 개발에 여력이 많은 5개 분야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기업체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R&D 담당자들이 저희 대학에 와서 4개월 내지 6개월 특별 기술개발 연수과정을 갖도록 이런 걸 저희가 만들어서 중소 중견 제조업들의 기술혁신을 우리가 도와주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의 산학융합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대학 내 기업체가 직접 자체 연구소를 유치시켜가지고 거기서 우리 교수님들하고 연구를 이렇게 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그런 산학융합관 제도를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저희 학교에 엔지니어링 하우스라는 게 있는데 제가 금년 초에 이미지네이션 하우스라는 걸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실리콘밸리를 가보니까 스탠포드의 졸업생 중에 최상위 그룹 학생들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데 취직을 안 합니다. 중급 이하 학생들이 그런 데 취직을 하고 최상급 학생들은 아까 유청래 말씀한 대로 전부 스타트업으로 가는 그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데 우리 대학의 진정한 사명이 가르쳐서 기업에 취직시키는 걸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엔지니어링 하우스가 맞춤형 인력 공급의 산실이라면 저는 이미지네이션 하우스를 통해서 학생이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창업 교육, 창업 보육, 공용장비 센터 이런 전 과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통칭해서 이미지네이션 하우스라는 걸 만들어서 학생들이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가져가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린 기업인재대학, 제조기술혁신연구원, 산학융합관원 확대, 그다음에 이미지네이션 하우스의 설치 4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산학협력이 아니고 산학융합이다. 그래서 산학융합도 3.0이라고 3.0 유행이니까 뭐 붙였습니다만은 저희 생각에 산학협력 1.0은 인프라 구축시대, 산학협력 2.0은 지금까지 해온 프로젝트 중심의 기업체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기업과 융합해서 기업에 활력을 주는 핵심 역할하는 대학으로 변모해보자 하는 것이 산학융합 3.0의 기본 기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이고 아직 첫걸음에 불과합니다만은 총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